근래 에코바디스 인증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에코바디스 문의가 굉장히 좀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자동차나 어떤 특정 분야에 치우쳐서 이렇게 많이 문의가 들어왔다면 최근에는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분야까지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유명한 샤넬이라는 소비재 업체가 있는데 아마 많이 아시는 업체입니다. 근데 한국에도 샤넬하고 거래하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꽃집 같은 이제 소규모 사업장에도 샤넬과 거래하는 이유 때문에 샤넬에서 에코바디스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특이한 경우인데 이제 국내에서 이제 인력을 소싱하는 아웃소싱 업체에서도 최근에 이제 문의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업체는 해외 고객사로부터 클라이언트로부터 한국 인력을 추천해달라는 것을 요청을 받았는데 그 업체에서 이런 에코바디스 평가 등급을 받아와야 된다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의를 하고 심지어는 이제 보통 이제 등급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브론즈나 실버, 골드 이런 플래티넘 이렇게 특정한 등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재미난 사실은 등급보다는 일단 에코바디스를 평가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그것만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전하고 좀 다양한 형태로 문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에코바디스 보통 우리가 이제 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에코바디스의 점수들이 점차적으로 상향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에코바디스 등급이 플래티넘 등급이 있고 골드 등급이 있고 실버 등급이 있고 브론즈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플래티넘 같으면 이제 상위 1%, 그러니까 상대 평가를 해서 그게 업종에 상관이 없어요. 그때 신청한 기업들 대상으로 상대 평가에서 1%만 주는 게 이제 플래티넘인 거죠. 그 다음에 상위 5%가 이제 골드, 그 다음에 상위 15%가 이제 실버, 그 다음에 35%가 이제 브론즈 메달을 이렇게 수여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컨설팅 했던 대기업이 있는데, 거기가 작년에 브론즈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작년에 브론즈를 받았으니, 최소한 이제 브론즈 이상, 실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한 거 보니까 브론즈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곤혹스러웠던 그런 그 사례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거기는 저희가 에코바디스를 컨설팅한 거는 아니고 작년에 올해 저희가 ESG 컨설팅하면서 이제 겪었던 그런 사례인데, 굉장히 브론즈 받는 것 자체도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유지가 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내가 했던 것보다 자꾸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재심사를 받았을 때 또 작년보다도 실적을 유지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도에 내가 브론즈를 받았으니 올해는 작년도 수준하면 브론즈 이상이 될 거야라가 아니라 더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것보다 계속 개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뭐가 부족해서 개선 필요사항이 있었던 게 있으면 올해는 그게 개선이 돼줘야, 왜냐면 그 기록은 계속 남거든요. 그 에코바디스 플랫폼에 계속 기록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업그레이드하고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그 심사를 받아서 좋은 성적을 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유념을 해서, 어차피 에코바디스라는 거가 한 해년도만 땅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감안해서 매년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되게 필요하다. 그렇게 일단 봐줍니다. 네. 그러면 에코바디스 등급을 잘 받기 위한 기업들의 전략이나 준비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에코바디스 평가는 물론 대기업들인, 특히 이제 국내 대기업들은 많이 이제 보편화되는 추세이지만,
그 대기업들의 어떤 협력사인 중소기업,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5인이나 10인 사업장도 이제 에코바이스 평가를 고객들로부터 요청을 받고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의뢰를 하는 회사들이 조금 이제 신경을 좀 간과하기 쉬운 게, 이 에코바이스라는 평가는 아까 우리 최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이제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제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에 뭐 이렇게 일정 등급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이제 한 달 안에 해달라 뭐 이런 요청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에코바이스에서 만약에 한 달 만에 그 뭐 서류나 어떤 것들을 구비해서 업로드를 하더라도 거기서 다 걸러지거든요. 이게 급조된 거다. 너무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걸러지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롱텀하게 뭐 예를 들어 그 회사의 어떤 ESG에 대한 어떤 내재화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좀 다르긴 한데 최소한 한 뭐 좀 준비가 된 업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을 생각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우리 회사는 소기업이고 이런 준비들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한 6개월 정도의 또 김호흡으로 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 서류들이 좀 정제화돼 있고 그 에코바디스의 평가를 의뢰했을 때도 그것이 이제 제대로 좀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준비가 잘 돼 있더라도 한 3개월 이상을 생각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한 6개월 정도는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좀 좋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가능 보고서를 가급적이면 좀 구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속가능 보고서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에코바이스에 나오는 평가 내용하고 거의 맞물려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속가능 보고서를 별도로 만드는 거에 대한 좀 부담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100페이지, 200페이지 할 필요도 없이 대기업처럼 뭐 많은 페이지를 할 필요 없이 뭐 20, 30페이지라도 꼭 그 기업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지속가능 보고서를 만들어서 준비를 한다면 에코바이스 평가에도 굉장히 좀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넥슨 컨설팅이 그런 이제 에코바디스에 대한 어떤 평가,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그런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최적화되어 있는 우리 컨설팅 회사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지속가능 보고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에코바디스가 워낙 이제 글로벌 공급망 어떤 평가에 이제 범용성을 가지고 확산이 되는 추세다 보니까 계속 해마다 점수가 좀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자면 작년도 1월 달에 뭐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실버 등급의 평균 점수가 56점이었거든요. 근데 7월 달에 실버 등급의 평균 점수가 58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항만 유지하게 되면은 점수를 얻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어떤 업종이냐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시기냐에 따라 가지고 또 저희가 맞춤형으로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분야가 이제 뭐 환경 분야도 있고 뭐 인권 노무 쪽도 있고 윤리 분야도 있고 공급망 지속 가능한 조달이라고 해서 공급망 관련된 이렇게 네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내가 IT 기업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뭐 환경에 관련된 제조업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 평가할 때 가중치를 둬요. 그래서 제조나 이런 쪽에 관련된 환경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환경 쪽의 비중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IT 기업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환경 비중이 적고 노무나 인권 비중이 올라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업종마다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비중을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들이 또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것도 이제 좀 실무적인 부분인데 에코바디스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상에다가 서류를 올리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류를 잘 준비해서 맞는 서류들을 일단 업로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제한이 있어요. 55개까지만 문서를 올릴 수 있도록 제한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업로딩을 거기에 맞게끔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도 일단 또 하나의 포인트고요. 또 하나 얘기하자면은 에코바디스라는 게 크게 이제 세 개 분야의 21개 이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세 개 분야라는 건 뭐냐면은 정책적인 부분이 있고 일종의 폴리시죠. 폴리시에 대한 부분이 있고 활동, 액션 쪽이 있어요. 활동 쪽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어디가 점수가 높냐? 활동 분야 점수가 높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방침도 물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액션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떤 산업안전 보건에 대한 교육을 받았어. 그럼 일단 그 교육을 했던 활동 내역들이 증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증빙이 되면은 점수를 그냥 단순하게 내가 계획만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것보다 더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점수를 고득점으로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총칭을 해서 그 기업이 소기업이냐 또는 중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에코바디스 자체가 이제 그룹을 좀 나눕니다. 층을 좀 나눠서 아주 작은 기업, 그 다음에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거기에 맞춤형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기업의 그런 어떤 규모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저희 넥손 컨설팅이 에코바디스를 어떤 대응하기 위한 어떤 좋은 파트너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 에코바디스 인증을 급하게 받아야 되는 회사들도 있지만 만약에 유럽 진출을 우리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생각하고 있는 회사다. 장기적으로 내년 정도에 우리가 에코바디스 인증을 받겠다. 이런 업체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조언을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에코바디스나 다른 이제 RBA 같은 것들은 공급망 관리 평가에 관련 부분들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체적인 예를 들어 환경이다 아니면 안전보건 쪽이다 한다면 그 기업에도 나름대로 ISO 체계가 좀 잘 되어 있는지 만약에 ISO가 있다면 그래서 그 ISO 어떤 경영 시스템이 관련된 환경이나 안전이나 이런 시스템들을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 공급망 관리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고 안 되고 있는 것 좀 파악을 해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PDC의 관점에서 좀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된 방향으로 좀 제고를 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내재화하는 부분들 그래서 직원들이 ESG에 대한 어떤 개념들과 또 ESG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서류 잘못 착각하는 것들이 이제 서류 작업을 잘하면 에코바디스 평가나 어떤 공급망 평가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일정 부분 맞지만 좀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이 이러한 ESG나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협조들을 좀 구해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그 부서들의 협조들을 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좀 필요하다 우리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들을 내재화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한 달, 두 달 만에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평소에 어떤 ESG에 대한 개념들과 또 이런 기존에 있는 시스템대로 새로운 것들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우리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미비한 부분들을 계속 점검해서 보완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업무 부서마다 어떤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업무 협조도 잘 되고 그 서류라는 것들도 결국 각각의 부서에 맞는
착각하기 쉬운 것들이 ESG 관련된 부서만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ESG 뭐 전담 부서가 있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전담 부서가 거의 없는데 대부분 경영기획이나 인사 어떤 특정한 부서에서만 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만 이렇게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마다의 어떤 업무 협조를 구하려면 뭐 생산이나 뭐 품질, 환경, 인사 이쪽이 다 이렇게 골고루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을 극대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배 의원님은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표준적인 말씀을 좀 하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을 돌아보면은 중소기업이 그거를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사전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죠? 뭐 상황이나 현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거래하고 있는 뭐 대기업에서 갑자기 언제까지 뭘 해와 라든지 뭘 받아와 라든지 이런 요구가 있을 때 부랴부랴 하는 경우가 거의 99%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현실적으로는 그거를 미리 뭔가를 준비하기는 되게 상황은 어려운 상황인 건 맞아요. 이제 할 수 있으면 그게 되게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넥슨 컨설팅이 그런 이제 기업들이 어떤 그 뭐 대기업이든 원청에서 에코바디스의 를 받아서 언제까지 뭘 해와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긴급하게 요청을 했을 때 그걸 또 그게 맞게끔 충분히 또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단 어떤 시스템들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케이스가 됐든지 간에 그건 뭐 저희들이 좀 준비가 잘 돼 있다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들어가 보면은 먼저 한번 진단을 하거든요. 저희가 진단을 해보면은 어떤 부분을 더 우리가 그 좀 강화를 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보일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중소기업과 같이 이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자, 준비를 하자라고 이렇게 할 수가 되는데 그게 없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혼자 이렇게 준비하기는 되게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저희 같은 이제 전문 업체를 통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좀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에코바디스를 처음 인증받으려고 문의하는 회사도 있지만 에코바디스 등급을 올해 다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컨설팅이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경우도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재심사를 했더니 작년에 내가 뭘 받았으니까 올해 똑같이만 하면은 올해 이렇게 받을 거야가 아니라 자꾸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올라가는 노력들을 해줘야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 부분이 최근에 추세에 맞춰서 봤을 때 이게 뭐 재심사를 했더니 자연스럽게 내가 작년에 뭘 받았으니 올해는 그 이상이 될 거야라는 게 아니라 작년에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든지 하면은 뭐 작년에 대해서 뭐 지속가능 보고서 안 썼어요. 올해는 쓴다라는 거죠. 뭐 이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부족한 어떤 뭐 포인트가 있었으면 분야가 있었으면 그걸 보완을 한다라든지 해서 그런 노력들도 같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제 작년이나 이전에 이제 에코바디스 평가 등급을 받았는데 또 새롭게 이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뭐 브론즈나 실버 등급을 받았는데 대부분 물어보면 비슷한 등급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급의 어떤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버를 받은 데는 실버만 받아도 괜찮다. 브론즈를 받은 데는 그걸 이제 이미 회사에서는 알고 있다는 거죠. 등급의 어떤 기준들, 점수들이 더 높아져서.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많이 실버를 받았는데 지속가능 보고서가 없었으면 새롭게 받는 거 아니면 뭐 안전보건 쪽에 나름대로 잘 했는데 ISO 45001이 만약에 없다 아니면 환경 쪽에 나름대로 점수들이 그때 뭐 어느 정도는 나왔는데 조금 더 높이게 줬다면 이제 ISO 14001 같은 해당되는 인증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그 이전에 받았던 것보다는 어떤 정량적으로나 정성적인 지표 부분에서 더 업그레이드 된 것들을 이제 조언을 좀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전에 했던 부분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들, 그게 인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고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아니면 뭐 사회공헌 쪽에 만약에 했다. 그러면 뭐 사회공헌 쪽을 관련된 부분들을 더 새로운 활동들이 뭐 추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부분들을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다른 차원에서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